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가 캐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가 그야말로 이 지수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에게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치고 나갔었던 1월부터 4월까지의 시장에 대해서 2차 전지 다음에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좀 시장을 끌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형성이 됐었고, 아무래도 이러한 기대감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초에 굉장히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그러면서 또 해외에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사실 반도체 종목들을 굉장히 이제 샀어야 됐나, 혹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 쪽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장세를 보더라도 종목 잡기가 여전히 쉽지는 않았다,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웠던 장세에 대해서, 그리고 왜 계속해서 아직까지 종목을 잡기가 쉽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이 5월 말 정도가 이제 되잖아요. 주말이 이제 20일, 21일이고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5월 장세가 끝나는 것 같아요. 5월 장세는 거의 끝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새 또 이제 6월로 넘어가는 거고, 2분기의 마지막 장세가 펼쳐지게 됩니다. 2분기의 마지막 장세, 그리고 이제 이 3분기를 준비하는 이러한 이제 이 장세,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장세에 대해서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를 그대로 관통하는 한마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실 여태까지의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억을 해볼 때 그야말로 2차 전지가 완전히 이끌어줬었던 모습을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2차 전지에 사실 갇혀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이 포스코 그룹주들도 좋은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뭐 그다음에 리튬이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 장비, 부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사실 이 시장에서 떼놓을 수 없이 계속해서 이제 이 좋은 모습들을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뭐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질문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이제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여전히 좀 노리고 있구나, 눌렸을 때 살 준비를 정말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이제 떨어졌고 힘이 정말 이제 강했었던 섹터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사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거든요. 충분히 눌렸으면 충분히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섹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번 주에는 전혀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2차 전지는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 2차 전지를 어느 정도 눌림에 접근을 한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이 바로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쪽은 전혀 반응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나 혹은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엔터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일부 뭐 페라이트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에서 다양하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에 국한이 되어서 매매를 준비했었던, 눌림 구간에 매수를 해야지라고 준비를 했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심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주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2차 전지가 슬슬 쉬어가니까 다른 종목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들어가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먹거리가 충분히 나와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그러면 왜 아직까지 약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악재가 나온 게 있죠. 미국이 부채 한도가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디폴트로 가느냐 마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이야기,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추가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악재가 하나 정도 더 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반도체가 이제 오늘로써 완전히 좀 그래도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기는 한 건데 반도체가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어찌됐든 시장을 끌어줘야 되는 건데 오늘 분위기가 나와준 거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여전히 부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차전지 쪽은 계속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죠. 2차전지 쪽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무언가가 계속해서 이제 부재한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끌어주니까 사실 반도체 외에는 전체적으로 재미없는 시장이거든요. 반도체 외에는 잡을 만한 종목이 거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반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끌고 올라가는 멱살 잡고 그냥 가버리는 이러한 이제 모양새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이번 주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시장에 반등을 시도를 했죠. 분명하게 반등을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반등할 때에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SK 하이닉스나 혹은 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저는 사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보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정말 이제 잘 가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매력도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큰 매력도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저는 결국에는 수급을 위주로 해서 종목을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반도체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소부장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을 굉장히 크게 쫙쫙쫙 밀어주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급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제가 일전에 이제 이 시장 논리를 말씀드리면서 당연히 어떤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구매자가 저점에서 살려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완전히 좀 주도주 역할을 해주려면 중소형주 쪽에도 소부장 쪽에도 수급을 더 지금보다는 밀어주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찐반등일까? 조금 더 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주 쪽은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대형주 쪽에서 상당히 좀 상승이 나온 건데 시장 반등할 때 보통 이렇게 대형주 쪽에서 반등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종목들은 힘을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대형주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당연히 중소형주 쪽에는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개별주 장세가 더욱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별주 장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심화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번 주 장세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장세가 어땠었느냐? 굉장히 이제 이 섹터, 저 섹터 여러 가지 섹터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정신 없을 만큼 분명히 어제는 이 종목군들이 갔는데 다음 날에는 또 순식간에 다른 종목군들로 강세 종목군들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지속성이 없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와버리는 장세를 우리는 이제 대형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개별주 장세, 개별주 종목 상세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잡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존에 상승이 나왔었던 2차 전지는 쉬어가고 있지 반도체 쪽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형주 쪽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중소형주 잡자고 하니 뭐가 매력적인 종목인지 모르겠지. 그러면은 반도체랑 그 다음에 2차 전지 외에 디스플레이 잡아볼까 했더니 LG 디스플레이 괜찮고요.
이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이 중소형주들, 뭐 야스라든지 혹은 뭐 HB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 디스플레이도 갑자기 이번 주에 수급을 밀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기에는 조금 이 종목들도 잡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외에 다른 종목들 잡아보자라고 했더니 이 종목들은 순식간에 수급 들어갔다가 또 순식간에 빼버리니까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종목을 잡기에는 쉽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장세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종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어제 기준 차트입니다. 어제 기준 차트고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이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서야 좀 반등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코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4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5월 16일까지 해서 31조까지 찍었던 코스닥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17조, 뭐 15조, 16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전히 거래 대금은 반토막 나 있다. 유동성이 한창 좋았던 때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도는 힘이거든요. 도는 힘인데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만큼 순환이 굉장히 적게 돌고 있다.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 체력이 지금 시장 자체가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형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 나와버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최근에 저점 찍었던 때 대비 최고치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전 고점이 95,000원 구간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와버리면서 또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참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굉장히 사실 기대감을 키워가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제 이 3분기 정도에 들어가면서 업황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참고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사실 수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막 5%, 10%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이제 이 부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참고를 하면서 중소형주 쪽을 한번 이제 접근을 노려보자. 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중소형주를 조금은 이 보수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그렇게 이제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점. 어제부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좀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전에 들어왔었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하나마이크론 혹은 뭐 저스템이라든지 일전에 주목받았었던 반도체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전의 수급 대비 최근의 수급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일전에 들어왔었던 수급 대비 최근의 수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의 상승을 이제 그렇게 크게 신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한 차례 정도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은 그래도 찐반등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확실하게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 되겠다. 조금 더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찐반등으로 수급을 밀고 나가는지 아니면은 한 차례 조금 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이 밀고 나가는 그림을 보여줄지 이러한 것들이 아마 다음 주 혹은 6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디스플레이 쪽이 상당히 괜찮았죠. 역시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에는 좀 샀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 현재 실적인 LCD와 그 다음에 미래의 실적인 OLED를 이야기를 하는데 LCD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올해는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OLED 쪽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상당히 잘 들어와 줬었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히 티가 좀 났었고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장 꺾이면서 저점으로 향했던 거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저점에서는 그래도 사모았어도 되는 대형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 LG 디스플레이의 삼성발 이제 공급 계약 이슈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좋은 이 어느 정도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시장의 뭐 결론적인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사실 대형주들이 조금 끌고 갔었던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형주 쪽에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힘이 덜 들어갔다. 지금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를 보게 되면 사실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치고 갔잖아요. 자, 코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코스닥이 올해 저점 660 대비 913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정말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말은 사실 중소형주가 완전히 이제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코스피는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을 도무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잘 가다 보니까 그냥 코스닥 지수도 쭉쭉쭉 치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올해 1일부터 4월까지의 이 시장 흐름을 보면 리튬, 뭐 그다음에 AI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생각을 해봐도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1월부터 4월까지의 시장은 완전히 코스닥이 강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다. 중소형주가 완전히 끌고 가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와 준 건데 최근에 시장의 양상은 약간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대형주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는 좀 유동성이 하락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을 종목이 많이 안 보이는구나.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대형주 쪽에서 조금 더 이게 어느 정도 좀 쏠려 있는 것 같고 중소형주 쪽을 좀 보자라고 했더니 중소형주 쪽은 조금 유동성이 하락이 되면서 우리가 잡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대형주들을 바닥에서 모아 가셨던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또 차별화가 생기죠. 2차 전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고 반도체 종목들이나 디스플레이 종목들은 그래도 재미가 좀 있는 이러한 시장이었고 저처럼 이제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이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소형주 쪽의 유동성이 좀 많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매우 빠른 순환매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별 매우 빠른 순환매가 이제 어떻게 나타났나 이 부분을 좀 이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 종목별 매우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나?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잡기가 힘들었나?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자, 이번 주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야, 이걸 어떻게 잡나? 정말 이제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겠다. 일반 투자자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디스플레이 쪽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온 인베니아입니다. 인베니아.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이슈가 이제 요 이슈가 있었죠.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에 OLED 패널을 공급을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정부에서는 최근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줄 만한 정책들을 또 내놓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기대감이 크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에도 대형주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중소형주 쪽에 상당히 이제 강한 힘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에 OLED 패널 공급한대. 그러면서 이쪽에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관련주들을 한번 봐야지 하고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밀어 올린다라는 거죠. 갑자기 수급을 이렇게 갑자기 밀어 올리면서 그날 바로 이 매물대가 있든 없든 이 매물대를 그냥 다 뚫어버리고 이제 상승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순식간에 이제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너무 잡기가 부담스러운 위치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은. 그래서 인베니아를 잡자니 조금 이제 애매하고 그러면은 다른 종목이 뭐가 있지 봤더니 신도기어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저점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저점에서 갑자기 이제 수급을 밀어 올리다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에 갑자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수급을 밀어 올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신도기현이나 혹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HLB 테크놀로지나 혹은 이제 뭐 야스 같은 이러한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한 어제부터 오늘 정도까지 이제 새롭게 좀 관심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수급이 이제 들어가 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좀 구간이 나오면 잡아봐야겠다라고 약간 어제 정도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가 안 되셨던 분들 그리고 수급을 보기에 조금 아직까지는 이 적응이 안 되셨던 분들은 디스플레이 쪽도 잡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페라이트 관련주도 참 잡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 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일제히 나와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21선 바닥 잡아주는 듯 싶더니 갑자기 또 상한가를 또 끌어올려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또 잡기가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거죠. 페라이트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대장주가 뭔지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21선 이탈 시에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수익 잠깐 보자고 들어가자고 했다가 순식간에 또 물려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구간은. 그런데 이게 수급을 천천히 밀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또 상한가를 땡겨버리니까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종목이 뭐가 있었냐라고 봤더니 엔터주들이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힌트를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YG 엔터나 혹은 뭐 JYP나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울 만큼 신고가를 또 추가적으로 쫙쫙쫙 치고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목들을 잡을래야 완전히 신고가에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어느 이 시점에 힌트도 없이 확 끌어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잡기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자 이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이 강세 종목 섹터군이거든요. 굉장히 빨간색이 많이 칠해져 있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뭐가 상승이 나왔냐라고 봤더니 페라이트 관련주들, 그 다음에 페라이트에서 파생돼가지고 페라이트 전자파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도 사실 이번 주에 반등 괜찮게 나왔죠. 저는 이번 주에 로봇주들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기는 했습니다. 수급이 이제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찐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로봇주들 안 보기는 했는데 로봇주들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반등이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합상사, 뭐 GS 글로벌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상승 잘 나왔죠.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쪽도 한번 이야기 나왔었죠. 파이버 프로나 뭐 베셀 이러한 종목들 뭐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섹터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이 돌았습니다.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AI, 이번 주에만 몇 가지 섹터가 동군지 도저히 이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만큼 전기차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섹터만 약 한 1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돈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시작을 해보면 섹터를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없었죠. 그냥 2차전지 하나만 보면 되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뭐 코스모 신소재, LNF 다 치고 가니까 그러면 2차전지 중소형주 쪽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2차전지 쪽 보다가 2차전지에 안 가면 그러면 다른 거 뭐 로봇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그때 1월부터 4월까지는 섹터군들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돈 들어가는 섹터군들이. 2차전지 가면 2차전지만 보면 됐었고요. 2차전지에서 차익 실현 나온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쪽이 돈 들어간다? 그럼 디스플레이 쪽이 쭉쭉쭉 치고 나갔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이 돈 안 들어간다. 그러면 반도체가 쭉쭉쭉 치고 나갔고, 반도체에 돈 안 들어간다? 그럼 로봇이 쭉쭉쭉 치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양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느 한 섹터가 쭉쭉쭉 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수많은 섹터가 혼조가 되면서 이 섹터들이 막 치고받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섹터들이 치고받기를 하는데 증시 대금은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은 이 섹터군들로 다 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토막 낸 증시 대금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15가지 섹터 내에서 막 수급이 돌아야 되니까 이 섹터에 돈 들어갔다가 이 섹터에서 돈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섹터로 또 돈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이 시장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그거 갖다가 지금 이게 이 중구난방이잖아요, 수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2차전지 너무 좋았잖아요.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2차전지들은 심심해요. 에코프로 최근에 악재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지지라인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심심하죠. 수급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비, 이 리튬 쪽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크게 가더니 지금 수급 아예 메말랐죠. 그죠? 수급이 아예 메말라서 그나마 좀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리튬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장비 부품주들, 코인테크. 장비 부품주들은 저는 사실 바닥 잡고 좀 고개 돌려주면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좀 살아있는 상태라서 갈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지금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보면 수급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에는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2차전지 워낙에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나오고 지금 그나마 이 어느 정도 지지라인 확보해주면서 반등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수급이 부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강하게 반등 안 나오고 그냥저냥 이렇게 이 지지라인 근처 구간에서 이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재미없죠. 그러면서 체력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저는 분명하게 미리 접근하신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순환매 장세를 사실 미리 준비하기도 어렵고, 저같이 이제 그냥 수급 보면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이렇게 수급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구나 판단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쪽을 미리 접근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지금 지지라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최근에 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에코프로 사도 되나요?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에코프로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굳이 이 에코프로를 미리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들도요, 결국에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려요. 수급에 의거해서 수급에 어느 정도 티가 났을 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수급을 확인을 하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접근을 하는 전략, 패스트 팔로워 전략,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 전략이죠. 저는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에도 이 전략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이 대형주들도 저점 잡혔을 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되면 그때 접근을 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어떠한 구간이죠? 수급이 저점에서 많이 들어갔었죠. 그죠? 자, 에코프로도 수급이 저점에서 분명하게 눈에 띄게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차례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나왔죠. 2차적으로 차익 실현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것 없이 쭉 조정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61선 지지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찐 반등일까? 제대로 된 반등일까에 대한 부분을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대로 찐 반등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61선이 과연 또 제대로 된 지지 라인일까?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준 걸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종목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줘야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종목이 쭉쭉쭉 시장의 흐름에 맞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반도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에 그 수많았던 15가지 섹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수급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아주니까 그 수급에 의거해서 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보여드렸었죠. 디스플레이 쪽 시장에서 수급 관심 받아주니까 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고, 그죠? 신도기현도 마찬가지고요. 페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수급이 들어가 주니까 이 수급에 의거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LG 디스플레이 지금 이전에 수급 들어왔었고 최근에 수급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추세를 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급으로서 결국엔 다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미리 잡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저점 잡으려는 시도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차전지 쉬어가는 분위기인 거는 분명해요. 2차전지가 쉬어가는 분위기인 건 분명한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리 잡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시장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로 쏠려 있는 건데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데에서 우리는 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놀이터에 좀 자주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놀이터에 한 가지 놀이기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글짐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한데 정글짐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정글짐이 뭐 한 5층짜리가 아니라 50층짜리, 100층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글짐에서 정말 이제 오랫동안 놀았어요. 그런데 정글짐에서 너무 이제 오래 놀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략법을 다 파악을 해버렸고 누구나 저게 다 좋대라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내가 놀 수 있는 그 구간들이 놀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잠깐 우리는 정글짐에 내려와서 시소를 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네를 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도 그렇지만 놀이터에도 어느 정도 비유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시소에서 놀아야 되고 그네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약간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굳이 미리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수급 들어갈 때 접근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까지의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는 여전히 차익 실현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약간의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2차 전지가 너무 또 공급 과잉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한 차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미국에 진출을 하는 건 좋은데 미국 전기차 시장이 과연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중국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진출하는 것 대비 공급 대비 시장의 성장이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살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쉬어가는 흐름이고 시장은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 현재 주도주보다는 이슈에 따른 단기 강세 섹터가 매우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는 장세.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돌았던 섹터만 15가지가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놀이터에 있는데 정글짐에서 내려와서 그네 타고 시소 타고 그다음에 뭐 회전목마 타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타야 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코스피 이 대형주 위주 장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이 빠르게 순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연한 사고? 정글짐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와서 다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충분히 이제 우리는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다른 데에서도 새로운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지금은 필요해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정글짐이 제일 재밌는데 정글짐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정글짐인데 그렇다고 이 정글짐이 지금 사람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이제 이 공략을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다른 놀이기구에 왔다 갔다 할 거냐?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 시장 이끌어주는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는 종목을 보는 범위를 넓혀라 라는 부분이 오늘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때. 그러면 이제 주도주는 뭐가 될 거냐?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유력하죠. 반도체가 유력한데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주고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소부장 쪽은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을 쭉쭉쭉 치고 나가는 이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반도체는 주의 깊게 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3분기에 이 반도체 쪽이 정말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이클은 계속 돌 겁니다. 사이클이 계속 돌 거고 이제 조만간에 한번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하게 또 이 소부장 쪽도 수급을 빡 치고 나가는 이러한 구간이 나와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접근해야지 라는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는 주도주 나올 때까지 종목을 버는 범위를 넓혀라라는 거예요. 종목을 보는 범위를 넓히셔야 지금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번 주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을 이제 저번 주에 돌렸었던 종목입니다. 저번 주에 내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또 돌렸었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아모그린텍이라든지 혹은 뭐 GSE나 현대우백스, 그 다음에 뭐 SP 시스템즈 이렇게 네 종목을 수익을 봤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 섹터군들도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뭐 가스 관련주들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로봇 이쪽으로 지금 섹터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죠. 저는 어찌됐든 뭐 수급을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한정된 섹터 내에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놀이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종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 쪽에 수급이 유입된다. 그러면은 GSE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로봇 쪽 SP 시스템즈, 뭐 현대모백스, 뭐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아모그린텍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했냐? 이번 주에는 제가 총 이 종목분들을 이렇게 이제 운용을 했어요. 자, 보게 되면 GNC 에너지와 성호전자입니다. 어제 이제 좀 한 번에 돌린 종목이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종목을 보면서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하나가 좀 잘린 것 같네요. 제가 이제 GNC 에너지랑 성호전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팜스토리까지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팜스토리는 이제 언제 운용을 했었냐? 요때 이제 운용을 했었어요.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에 갑자기 이제 이 점심쯤 넘어가면서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수요일에도 팜스토리를 안내드리긴 했었는데 팜스토리를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날에 팜스토리를 이제 2번 매수를 했었어요. 약간 2,190원대에서 한 번, 그 다음에 2,100원 초반대 한 20원대 요 정도에서 이제 한 번 정도 매수를 해서
곡물 관련주들이 이제 저는 가기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흑해 협정 시한이 이제 이번 주에 있었고, 그러면서 흑해 협정 관련해서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기대감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팜스토리가 가장 크게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팜스토리가 크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아쉽게 대장주는 미래생명자원이 됐었죠.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번 매수를 해서 한 3, 4% 정도 수익을 챙겼었던 기억이 납니다. 화요일 날 당일에 이제 마감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어제 들어갔었던 GNC 에너지, 세 번째가 이제 성호전자 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종목 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오전에 정리가 됐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들도 사실 이제 들어갔었던 구간은 명확하게 보이죠. 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 차트입니다. 어제 기준 차트고, GNC 에너지는 뭐 이제 워낙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은 다 오실 것 같아요. 수급이 일전에 한 차례, 그 다음에 두 차례 굉장히 훌륭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NC 에너지를 수익을 챙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도 마찬가지죠. 성호전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냐? 일전에 한 차례 상승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왔었죠. 그죠? 차익 실현이 나왔었는데 지지 구간에서 한 번 더 수급을 밀어넣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차익 실현 나왔는데 수급 또 밀어넣었네? 야, 이거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보내려고 수급 밀어넣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호전자까지 어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좀 위치해 있잖아요. 저점 대비 사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40% 정도, 50% 정도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죠?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순전히 수급만 판단을 하고 갈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군들에 저는 사실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그러니까 이 수급에 의거해서 매매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종목을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우셨을 거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도 사실 이 섹터에 대한 공통점은 거의 없죠. 순전히 저는 수급만 보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공통점보다는 그냥 수급이 잘 들어와 있고 이 종목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때 워낙에 정신이 없고 좀 빠르게 들어가느라 또 오타가 한번 났었네요. 뭐 어찌됐든. 그래서 자,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요. 중소형주도 그렇고 수급이 들어갈 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마찬가지. 항상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갈 때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하면 그때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대형주 미리 잡을 필요 없다. 2차전지 미리 잡을 필요 없다라는 점. 수급이 들어갈 때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지켜봐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러한 반도체 종목들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은 패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또 한 차례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주도 섹터에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갈 때까지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별 종목 장세는 결국에는 놀이터에 비유를 했을 때 정글짐에 너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놀이기구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다른 놀이기구로 시선을 돌릴 때 결국에는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종목이든 수급이 결국에는 이 관심의 척도를 나타내고 관심이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수급을 확인을 하고 충분히 이 종목들을 들어가게 되면 개별 종목 장세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우리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를 우리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갈 때까지 주도 섹터에 그럴 때까지는 이 각 개별주들에 대해서 어느 종목에 수급이 잘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기만 하면 충분히 종목을 골라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들도 결국에는 수급으로서 다 힌트를 주더라. 자,
결국에는 에코프로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저점에서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가네.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주도주들도 결국에는 수급을 통해서 다 힌트가 나오니까 우리는 수급만 잘 보면 주도주든 혹은 그 외의 중소형주든 충분히 잘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의 가장 관통하는 내용, 유연한 사고를 조금만 더 가지셔서 한동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짧게 정리를 해보고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는 어찌됐든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목, 다른 놀이기구로 시선을 돌려야 되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수급을 순식간에 치고받는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종목 잡기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대형주든 주도주든 중소형주든 너나 할 것 없이 결국 가는 종목은 수급으로 다 힌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5월 남은 장세, 6월 장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도주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주도주 쪽에 수급이 확실하게 쫙쫙쫙 밀어질 때까지는 수급 들어가는 종목 위주로 유연한 사고를 발휘를 해서 한번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 보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주도주에 확실하게 밀어주는 수급이 들어갈 때까지는 지금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발빠르게 수급 순환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발빠르게 이 시장이 순환 매매를 이어나가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수급을 잘 확인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달 장세가 이제 다음 주 남았잖아요. 다음 주 장세도 아마 저는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발휘를 해서 어떤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는지, 여태까지는 2차 전지였는데 다음 주에는 과연 반도체에도 수급이 들어가는지, 디스플레이 혹은 그 외의 로봇이나 혹은 그 외의 일부 개별주들 이러한 종목에 어떻게 수급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면 충분히 이 어려운 개별주 종목 장세에도 대응이 가능하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결국에는 쉽지 않았던 장세가 연출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종목 잡기가 정말 왜 이렇게 이제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시장은 이 긍정적인 모습들에 비해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 약해진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겠죠. 5월 말, 그 다음에 6월까지 해서 어찌됐든 주도주는 분명하게 출연을 해줄 것이고 이 주도주가 출연할 때까지는 이제 이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한번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어느 정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전략을 선별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